오늘은 이집트의 성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문화 말고도 신화 그리고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도 쭉 올라올 예정이니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집트 하면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게 보통 생각이 나죠. 하지만 이집트는 성적으로도 상당히 개방적이고 신기한 문화가 많은 곳입니다. 클레오파트라를 통해 혹은 관심이 조금 있다면 상당히 적나라한 벽화를 통해서도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집트 성문화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고대 이집트에서 자위는 신성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이집트 신들의 왕인 태양신 라가 자위를 통해 최초의 인류를 만들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조금 찾아보면 라가 창조했다는 말도 나오고 아툼이 창조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건 간단하게 하면 그냥 같은 몸인데 해의 위치에 따라 이름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조금 더 복잡한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니 넘어가죠. 건국 신화 자체가 자기위로인 것을 보면 신화를 만들어낸 집단 고대 이집트인들이 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어느 정도 유추가 되지 않나요? 그 밖에도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태양의 신 호루스와 이집트의 남신인 세트는 서로의 정액으로 싸움을 벌이는 등 아이들의 책에 감히 담을 수 없는 성적인 내용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해마다 매년 자연재해를 피하고 풍요를 빌기 위해 배를 타고 나일강으로 나가서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그것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죠. 여담으로 신성한 행위였던 자기 위로를 자연재해를 피하는 행사에서 했던 이유는 이집트가 나일강의 의존성이 큰 문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4대 문명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큰 성공을 이뤘던 문명이죠. 이집트의 문명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 덕이 컸습니다. 매년 5월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서 내리는 폭우로 인해 9월에서 10월이 되면 이집트가 위치한 나일강 하류는 범람했죠. 강이 범람한다는 것이 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지 넘쳐 흐른 물엔 온갖 영양소가 섞여 있었고 물에 잠겼다가 다시 드러난 땅은 지력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집트는 전 국토에서 홍수가 지나간 자리 말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지형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에게 정기적인 범람은 생명수와도 같았던 것이죠. 때문에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국왕 파라오는 내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는 의미로 강의 여신인 네프티스를 향해 정액을 뿌려대는 일종의 기원제를 한 겁니다. 실제로 파라오는 3개월에 한 번씩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자위를 했고 가뭄이 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씨가 마를 때까지 기원제를 지내야 했죠. 다시 돌아와서 자위행위가 신성하게 묘사되었던 만큼 신들만 할 수 있는 행위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에 평범한 시민이나 노예가 만약 자위를 할 시 죽을 때까지 때려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안 할 수는 없으니 사람들은 자위를 하기 위해 편법을 생각해냈는데 바로 시체를 가늠하는 시간이었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 영혼이 육체를 떠나도 언젠간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영혼이 다시 육체로 돌아올 때 온전히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체를 잘 보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미라도 같은 맥락이죠. 때문에 사망 후 시체는 반드시 장의사의 손을 거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장의사들은 아름다운 여자 시체가 들어오면 돈을 받고 불법으로 시체와 성관계를 하게 해주었죠. 실제로 예쁜 무희가 사망하면 그날 장의사의 작업장 앞에는 수많은 남성들이 줄을 서는 장관도 연출되었습니다. 심지어 젊은 여자가 사망하면 새벽 늦은 시간 사람들 몰래 무덤을 파헤쳐서 자신의 욕구를 풀기도 했고요. 이마저도 못한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이 신성한 동물이라고 여겼던 새끼 아마를 데려와 관계를 하기도 했으며 신적인 존재인 악어를 잡아와 묶어놓고 관계를 하기도 했죠. 지금도 남자라면 다들 하는 것이지만 평범한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결혼이 아니고서는 관계를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혼전순결이죠. 또한 이집트에서는 고위층 여성들과 고위층 남성들을 접대하는 무희들이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해주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요. 대영제국 박물관에 있는 이 그림은 이집트의 왕 오시리스가 저승에서도 왕이 될 수 있도록 고대 이집트의 여신인 이시스가 자신의 입으로 오시리스의 성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덕분에 오시리스는 저승에 가서도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죠. 위처럼 이집트인들은 입을 이용한 애무를 신성한 행동으로 여겼기 때문에 당시 무희들은 필수적으로 입을 이용한 애무를 배워야 했습니다. 파라오는 물론이고 이집트의 귀족들은 외모가 출중한 여성들을 자신의 무희로 삼았죠. 특히 이 애무로 유명했던 인물은 클레오파트라였는데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클레오파트라는 엄청난 미모와 오만함 그리고 새끼가 가득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새끼로 수많은 남성들을 유혹했으며 입으로 애무하는 것을 자신의 특기로 여겨 근위대 100명을 보내버렸다는 유명한 전설이 생기기도 했죠. 하지만 고대 이집트의 성문화가 개방적인 만큼 고대 이집트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피임법이 생겼죠. 여성들은 아카시아 나무의 수액이나 올리브오일과 꿀을 섞어 만든 것을 자궁 입구에 발라 피임을 했으며 악어의 변과 오일을 삽입하면 정자가 죽는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탓에 오일마저 살 돈이 없었던 여성들은 마른 하마
사마똥을 기름에 섞어서 바르기도 했죠. 물론 효과는 낮았고 과학적인 근거 또한 없었지만요. 뿐만 아니라 피임을 하기 위해 아마포로 만든 덮개를 남자 성기 위에 뒤집어 씌우기도 했는데요. 초기형 콘돔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콘돔과 비슷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콘돔이 최초로 발명된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고대 이집트인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채모를 모두 깎았는데 이는 난잡한 성문화를 가진 이집트인들의 성병을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성기의 청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성기의 청결을 위해서 포피를 절제하는 시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할례를 하였죠. 하지만 할례 시술의 70% 이상이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다출혈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시술 도중 사망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이집트의 무이들은 미모가 무기였기 때문에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는데 전력을 쏟았죠. 인류 최초로 화장법을 개발한 게 대표적입니다. 사실 최초의 화장은 더 올라가서 네안데르탈인들이 했다곤 하지만 제대로 발전하고 사용한 건 이집트죠. 이집트 여성들을 보면 진한 눈화장이 돋보이는데 기원전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현대의 눈화장과 유사합니다. 당시 눈화장은 돋보이려는 심리에 착안된 것은 아니고 사막 지형 특성상 모래바람과 태양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태양빛을 가리기 위해 안티모니를 분말로 낸 코를 눈에 검게 칠했고 공작석이라는 광물을 빻아서 만든 초록빛의 화장품을 눈가에 칠했죠. 오늘날 아이라인과 아이섀도우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먼지로부터 손톱과 발톱을 보호하기 위해 열대 식물인 해나의 잎을 가루로 내어 붉게 물들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네일아트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초기의 화장법은 종교적으로나 보호적인 기능이었다곤 하지만 점차 귀족층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미용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화장을 한 무이들은 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때때론 노동 현장에 가혹함을 달린답시고 일종의 위문 공연을 나가기도 했죠. 무이들을 본 노동자들은 욕구를 풀고 싶었는지 성관계를 상상하며 그림을 그려 외로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위는 할 수 없으니 그림을 보며 만족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것을 인류 최초의 망가로 평가합니다. 또 하나의 이집트의 특이한 관습으로는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근친상간 문화는 이집트 신화 속의 여신인 이시스가 오빠인 남신 오시리스와 결혼함으로써 생기게 되었는데 영향을 받은 이집트 왕족들은 근친상간이 신의 환생이라고 믿었죠.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는 자신의 여자 형제들을 아내로 삼는 것이 종교적인 풍습이라 여겼으며 이것 또한 신앙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또한 자신보다 9살이나 어린 남동생과 결혼을 하기도 했고요. 왕족들이 근친상간을 보란듯이 저지르고 있으니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도 남매 간의 결혼은 일상적으로 행해졌으며 이 풍속은 아프리카에도 퍼지게 되면서 오늘날까지도 아프리카 일부 부족들 사이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방적인 이집트도 엄격하게 금지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불륜입니다. 이집트의 혼인법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했을 경우 가차없이 거세를 당했죠. 두 사람의 합의로 간통을 했을 경우에도 남자는 1000대의 곤장을 맞고 대부분 목숨을 잃었으며 여자는 코를 베어 다시는 남자 앞에 나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집트 성문화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